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7.8%까지 하락하면서 강릉시는 지금껏 겪지 못한 심각한 가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대관령 정상에서 기우제까지 지낼 정도인데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오봉저수지를 방문해 가뭄 위기 상황을 점검했고 전국에서 생수 지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 오봉저수지가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며 저수율이 17.8%까지 내려갔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강릉을 찾아 역대급 가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재난기금과 예비비 등 강원도의 가용 예산을 총동원해 강릉시를 돕기로 했습니다. 평창, 양양, 동해 이런 시군에서 이제 식수를 실어 나르고요. 이게 필요하면 강원도 내 다른 군에도 더 확대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기금 3억 5천 정도를 풀어서 오봉저수지는 원래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지어진 시설인데 지금은 농업용수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강원도에 양수시설 설치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오봉저수지의 농업용수가 만약에 단수가 되면은 솔직히 밑에 있는 농업인들도 손해가 막심하니까 저희가 그 밑에 하천이나 양수기나 설치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좀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한 도움을 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릉시를 돕기 위한 생수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해구호협회와 한국수자원공사, 서울아리수본부, 속초시와 원주시, 충남 보령시 등에 이어 민간 기업으로서는 처음으로 강원 평창수 생산업체가 생수 6만 병을 지원했습니다. 강릉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최대 200만 병까지 확보할 계획입니다. 생수를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진심으로 강릉 시민을 대표해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비상시에는 예비비를 통해서 생수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기존 한 100만 병은 늘 가지고 있는 대관령에서는 강릉단오제 보존회 주관으로 대관령 산신과 국사성황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기원하는 기우제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하늘에 옥황상제 천지 신명님 전에 소낙비나 내려주고 이슬비 내려주고 바다에는 소낙비여 들에는 이슬비라. 가정용 수도 밸브를 50% 잠그며 비상조치에 나선 강릉시는 오는 9월 1일로 예정돼 있던 시승격 제70주년 기념 행사를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대신 시민들과 함께 사상 초유의 가뭄 재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 집, 즉 세컨드홈의 세제 혜택 대상 지역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1주택인 경우 이제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강원 모든 시군에서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인정받게 됐는데요. 이송미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제군의 한 마을입니다. 내부가 비어있거나 철거를 앞둔 주택들이 보입니다. 최근 10년 동안 인제 인구는 3,000명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주민 30여 가구가 살고 있는데요. 마을 중심 도로에서도 지나다니는 사람들이나 차량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침체된 지역을 살리기 위해 정부가 두 번째 집, 세컨드홈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에선 춘천과 원주를 제외한 12개 인구 감소 지역에 인구 감소 관심 지역 4개 시군이 세제 혜택 특례 지역으로 추가됐습니다. 인제와 강릉, 동해, 속초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의 두 번째 집을 사면 모든 부동산 세금에서 1주택자들이 받는 특례를 그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예비 귀농인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한 달 살기 등을 하고 있는 중장기 체류자들이 정착할 기회를 갖게 된 겁니다. 친구들이 금방 의사결정을 못해요. 네. 왜냐하면 세금 문제가 있으니까. 은퇴뿐만이 아니고 현업에 있더라도 이렇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하지만 열악한 정주 여건은 해결 과제입니다. 청년들이 귀농을 해도 생계를 유지할 일자리가 부족하고 인제군의 주택 보급률도 강원도 평균보다 15%나 낮습니다. 아예 연고도 없는 서울 사람이 여기에 와서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대부분은 이제 너무 막연한 일이잖아요. 커리어나 이런 활동 같은 거는 외부에서 하고 저의 주거 생활의 핵심은 여기다 두고. 인제군은 미활용 군용지와 농촌 부지를 개발해 청년과 은퇴자 모두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생활 인프라는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주거 문화 복지 일자리가 이제 결합된 그런 그러니까 주거 복합 단지 그 조성에 집중할. 또 오는 2027년 동서고속철도 인제역과 백담역이 개통되면 수도권 인구 유입에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송미입니다. 요즘 전국적으로 인구가 계속 줄면서 생활인구 정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라남도 의회가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고 합니다. 목포 MBC 박종우 기자입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전남도는 제도 정비에 먼저 나섰습니다. 전남도의회는 올해 전국 최초로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상생 관광 활성화 조례안을 제정했습니다. 전남의 지역 자원과 축제를 활용한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해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담겼습니다. 2개 이상 우리가 시군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근역별이나 아니면 그 거점별로 해서 관광 자원이나 축제, 그다음에 각종 행사 이런 부분으로 서로 연계해서 이번 패널 조사에서 도민들은 이런 제도적 기반 위에서 생활인구 정책이 이벤트가 아닌 지속 가능한 연결로 이어지길 바랐습니다. 여름철엔 찬눈이가 늘었다가 겨울철엔 급감하는 전남의 생활인구.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민들은 일자리 박람회나 특산품 경진대회 등 지역 경제를 활용한 정책, 숙박시설 개선 등을 필수 조건으로 꼽았습니다. 숙박시설에 깔끔하고 좀 친절하고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녁에 우리 갈 데가 없잖아요. 생활인구가 정주인구로 바뀔 수 있도록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조건으로는 교통, 의료 인프라 개선이 18.6%로 가장 많았고 지역 특화 일자리 제공, 자녀 교육 돌봄 환경 개선이 뒤를 이었습니다. 종합병원 같은 것도 하나 있어야 되고 사람이 몸이 아프면 그래도 병원이라도 가서 진료도 받을 수 있는 거죠. 환경인정 모두 서로 조화가 잘 되어야 활성화가 되고 모든 것이 한 거지. 실제로 일본과 유럽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와 농촌 간 관계 인구를 제도화하고 주기적인 체류를 지원하는 방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 거주지를 선정을 해야 되고 주 거주지에서는 이제 그 주민으로서의 대표적인 이제 선거권이라든지 이거는 이제 그 주 거주지 주고 그렇지 않은 부거주지를 여러 곳을 줄 수 있습니다. 관계 인구와 생활 인구, 정주 인구로 이어지는 인구 흐름의 전환 구조. 전남은 이제 일회성 방문을 넘어 머무르고 싶은 지역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민선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행정안전부가 전국 권역별 간담회를 여는 가운데 첫 간담회가 오늘 춘천 강원디자인진흥원에서 열립니다. 간담회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김광래 강원도 경제부지사를 비롯해 주민, 지방의원, 지방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지방자치의 경험과 바람을 나눕니다. 간담회에선 주민참여 활성화와 행정서비스 만족도, 강원도의 자치권, 지방의회의 역할 등을 주제로 전문가 설명과 질의응답,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주 중 한두 차례 영서와 산지를 중심으로 비 예보가 나와 있어 강릉 지역 가뭄 해결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영동 지역에는 내일쯤 5mm 안팎의 적은 비가 오겠지만 대관령과 삭당령 등 강원 중남부 산지에는 오늘과 내일 20에서 6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또 오는 28일쯤 산지와 영서 지역에 또 한 번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했지만 강수량은 내일이나 모레쯤에 알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강릉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7.8%까지 떨어지며 역대 최저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강릉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어제 기준 17.8%로 전날보다 0.5%포인트 낮아져 역대 최저 기록을 다시 경신했습니다. 강릉시가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계량기 50% 절수조치 진행률이 22일 기준 87.7%를 기록해 오늘쯤 모두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강릉시는 행정안전부의 지원으로 남대천 용수를 하루 10,000톤가량씩 오봉저수지로 끌어올려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내일쯤 통수시험을 거쳐 다음 주 후반부쯤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내 대부분의 해수욕장들이 올여름 운영을 마무리한 가운데 올해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은 모두 863만여 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11.2%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영남권을 잇는 철도망이 대거 갖춰진 강릉이 20.8%로 가장 많이 늘었고 역시 동해선 철도가 다니게 된 동해는 13.6%, 삼척은 8.4% 증가했습니다. 반면 고성군은 2.5% 증가하는 데 그쳤고 양양은 6.8%, 속초는 7.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고성 아야진과 봉포 등 7개 해수욕장과 양양 기사문, 인구 원포의 3개 해수욕장은 오는 31일까지 여름 해수욕장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영월의 창작 뮤지컬 1457 소년 잠들다가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아시아 작품 부문 최우수상을 차지했습니다. 이번 에든버러 공연은 단종과 정순왕후, 영월 설화 속 장릉 낫도깨비를 중심으로 60분 축약 버전으로 상연됐으며 지난 19일 열린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아시아 작품 천여 편 중에 작품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또 베스트 뮤지컬 어워드 최종 후보작 10편에도 한국 창작 뮤지컬로는 처음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강원도가 오늘부터 닷새 동안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개최합니다. 올해로 3번째를 맞는 이번 상담회는 온라인 화상 플랫폼을 활용해 도내 105개 기업과 해외 바이어 157곳을 연결해 77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주와 중화권, 일본과 동남아 등 23개 나라가 참여하며 1:1 매칭 상담을 위한 전담 통역을 지원하고 성사 가능성이 높은 바이어를 선별해 오는 11월에 열리는 오프라인 상담회에 초청할 예정입니다. 강원도 최정반 부대에서 육군 부사관이 숨진 채 발견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육군 2군단에 따르면 그제 아침 7시 17분쯤 강원도의 한 최정반 부대에서 육군 하사가 의식을 잃은 채로 발견돼 군 헬기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습니다. 이 부사관이 숨지기 전 부대원들은 부대 안에서 총성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민간 수사기관과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속초항 연안 여객터미널의 시행허가와 실시계획 승인 취소를 놓고 해당 사업자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제기한 개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했습니다. 춘천지법 행정 1부는 사업 종료 시점인 2019년 4월까지 민간 사업자가 사업을 완료하지 못했고 강원도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도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2017년 4월 속초항 연안 여객터미널 증개축공사와 관련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 시행 허가와 실시 계획을 조건부 승인받았지만 2019년 4월까지도 선박을 유치하지 못해 준공 처리를 받지 못했습니다. 강원도는 2023년 9월 사업 시행 허가와 실시 계획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해당 터미널을 자진 철거해 원상 회복하라고 명령한 바 있습니다. 다음 달 22일부터 시행되는 제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은 군 장병이 복무 중인 부대 인근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2차 소비 쿠폰부터 관외 신청이 가능하고 복무지 인근 지역에서 쿠폰 사용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지급된 소비 쿠폰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군복무 중인 장병이 실제 생활지인 부대 인근에선 쿠폰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